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미국이랑 유럽은 하루에 막 2만 명씩 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가뭄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아이폰 9의 출시일과 아이폰 12의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유출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따라오시죠. 기존에 3월경에 출시가 예상되었던 아이폰 9이 코로나의 여파로 출시가 많이 미뤄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죠. 프론트 페이지 테크의 존 프로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9의 출시를 4월달로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4월달 출시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압박과 주주들의 의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얼마 전 미국의 대형 가전제품 판매처인 베스트바이에서 새로운 4.7인치 아이폰의 케이스가 입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에 따르면 이 케이스는 업체 측에서 4월 5일까지 내부 지침에 따라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케이스를 판매처에 보내는 것은 실제 스마트폰의 출시를 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보면 4월 5일날 애플에서는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 후 차주 또는 근시일 내에 출시할 확률이 제법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보면 UAG 케이스인데 하단에 New iPhone 4.7 2020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을 때 UAG에서 만든 케이스를 보면 이번에 유출된 케이스처럼 New iPhone과 연도가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새로운 아이폰의 출시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름이 아이폰 9이 될지 SE2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아이폰 9의 디자인은 아이폰 8에 기반을 두고 화면은 4.7인치, 프로세서는 A13 바이오닉, 램은 3GB, 용량은 64GB와 128GB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색상은 현재까지는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마지막으로 레드까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존에 399불로 알고 계셨던 가격은 약 50불이 올라간 449불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약 6만원? 7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건데 글쎄요. 그래도 이게 A13 바이오닉이 들어간 걸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여전히 양호한 가격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폰 12 소식인데요. 얼마 전 애플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를 깜짝 발표했죠.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의 뒷모습을 보면 듀얼 카메라에 새로운 센서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인데 이걸로 3D 스캔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AR 기능이 좀 더 강화되었어요. 이 라이다 센서가 새롭게 나올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모델에 다 들어가지는 않고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인데요. 키트 그루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갈 A14 칩은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 기존 7나노 공정보다 약 80% 이상의 트랜지스터 밀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 정도 속도가 향상이 되고 기존보다 에너지 효율도 약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원래 A13 칩셋은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정말 유명하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5나노 공정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질지 감도 안 잡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2로 보여지는 설계도가 유출이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2에는 노치리스 디자인이 탑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스벳 애플이라는 곳에서 유출이 된 사진인데 일단 사진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네요. 이렇게 노치가 없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이 노치가 과연 없어질까요? 진짜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존 프레서에 의하면 이 노치가 없는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일단 iOS 14 베타 안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없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바로 사진의 출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셔터스톡이라는 이미지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메라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유명한 분석가죠. 밍치코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6.7인치 아이폰 12에는 센서 시프트 안정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센서 시프트는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현재 아이폰 11 시리즈에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센서 시프트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렌즈는 고정하고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아닌 아이폰 본체에서 흔들림을 잡아준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아이폰 11 시리즈에는 초광각을 제외한 망원 렌즈와 광각 렌즈에만 OIS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시키면 초광각 렌즈에도 흔들림 보정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올해는 6.7인치 모델에만 들어가고 내년에는 2개에서 3개의 모델까지 더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센서 시프트 기술은 이전에 디지타임즈에서 올해 나올 아이폰 중 2개 모델에 들어간다고 언급한 적 있죠. 이렇게 디지타임즈와 밍치코엑에서 같은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올해 애플에서는 아이폰에 센서 시프트 기술을 넣는다는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이네요. 밍치코의 보고서에서 나온 또 다른 내용인데요. 2022년에 나올 아이폰 중 적어도 한 가지 모델에는 잔망경 렌즈가 탑재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도 아니고 2022년이라니까 정말 먼 얘기 같아 보이네요. 사실 별다른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잔망경 렌즈는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S20 울트라와 화웨이의 P30 프로에도 탑재가 되었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 아이폰의 줌을 보면 2배 광학 줌과 1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한데 광학 줌은 이미지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반면 디지털 줌은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더 확대하면 할수록 흐릿해지죠. 밍치거는 아이폰에 잔망경 렌즈가 들어가면 5배 또는 최대 10배의 광학 줌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줌을 했을 때 지금처럼 사진 품질이 저하되는 걸 많이 개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폰 12의 출시도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코로나 때문에 중국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덕에 아이폰 12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애플은 제품 출시를 보통 9월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늦으면 11월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행 금지 때문인데요.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갈 수가 없어서 일정대로 아이폰 12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노치의 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줄어든다던가, 물론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아이폰 12의 예상 라인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현재까지 알려진 아이폰 12는 총 4가지 모델로 5.4인치와 2가지의 6.1인치 모델 그리고 6.7인치 모델로 나올 예정이며 모두 5G 탑재와 OLED 탑재가 예상되며 프로세서는 TSMC에서 생산하는 5나노 공정의 A14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0Hz 프로모션이 모든 모델에 적용될지 프로 라인에만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음은 바로 에어파워에 대한 소식입니다. 존 프레서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현재 새로운 에어파워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원래 에어파워는 애플에서 2017년 9월 이벤트에서 공개가 되었던 녀석인데요. 이 에어파워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동시에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애플 제품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구조였는데 내부 코일의 과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공식적으로 애플에서 발표 후 출시를 취소한 첫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에어파워의 프로젝트가 새롭게 부활했다고 합니다. 코드네임 칼리스토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인데 기존보다 내부 코일을 조금 더 넓게 배치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점이었던 발열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부는 나무와 글라스 그리고 실리콘 재질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소스에 의하면 현재는 가죽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에어파워가 기존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봤을 때 향후 아이폰의 필수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플에서는 2021년에 출시할 아이폰 모델 중 한 가지는 포트리스 아이폰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완벽한 무선 아이폰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여러 소식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4월 중반부터 애플 스토어를 다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매장을 다 여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5월 말까지는 전 세계 애플 스토어를 영업 재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애플 매장 전체 영업을 중단하는 등 애플에서는 정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 스토어들이 재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애플 소식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폰 9의 소식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진짜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존버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